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훈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 수업 이야기 조금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저희 국어교사로서의 영역이 되게 많잖아요. 그중에서 독서 교육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네. 아, 정말요? 네. 왜 그런가요? 저는 어떤 책을 제가 학생에게 딱 얘의 모습을 보고 딱 권했을 때 걔가 그 책을 읽고 너무 이 책을 잘 소화하고 조금 더 생각이 똑똑해지거나 인간성이 좀 좋아지는 게 느껴지면 극도의 쾌감을 느끼는 게 있어요. 얘 인생에 좀 도움이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있거든요. 네. 선생님들 이 대답이 정말 찐인 게 제가 점심을 먹을 때 이 질문을 선생님한테 똑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은 달랐어요. 저는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누군가한테 관심이 생기면 뭘 할 때 제일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너무 그게 국어교사스러운 대답이라서 다시 여쭤봤어요. 개인적 자아로서는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무튼 그 답변을 점심시간에 들었을 정도로 이 답변이 정말 찐이군요, 선생님. 네, 전 재미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그때 제일 쾌감을 느끼신다고요? 네, 나 때문에 애가 좀 낮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없었으면 얘는 이 책을 안 읽었을 텐데 네. 이 느낌이 얘한테 없었을 텐데 이래서 뭔가 기여하는 사람이 된 느낌이 있어요. 세상에, 네. 근데 그러면은 그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뭐 최근에 이 책을 추천했는데 그 애한테 딱 맞았다. 뭐 그런 구체적 사례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영민이라는 아이가 항상 엄청 진지하고 어려운 책을 좋아하고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마주하고 있으면 온몸의 감각이 예민하게 눈을 떠서 저를 상대하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죠. 영민아, 그렇게 감각을 달고 신경 써서 사람을 대하면 너무 사는 게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옛날에 너 같았어. 지금은 안 그런데. 그래서 했는데 걔가 진지한 책이 아니라 그 배정원의 사락각 수업이라고 그 성교육 책을 봐서 평소 걔라면 그런 책 읽지 않거든요. 진지한 철학책, 자연과학 책을 이기종 유전자 같은 책을 읽거든요. 근데 그 책을 엄청 진지하게 읽으면서 약간 가벼워지고 좀 그런 거를 걔네들이 모둠 토론하면서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약간 기쁨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저희 영상 꾸준히 봐주신 선생님들은 아마 눈치채셨죠? 네. 사랑과 성이라는 책은 지금 저희 시리즈에서 2번 언급된 책입니다. 네. 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선생님 독서교육 말고 그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선생님의 요즘은 차애라고 하거든요. 최애가 독서교육이라면 차애가 뭘까요? 저는 경험 쓰는 글쓰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네. 제가 교사가 됐을 때는 논술이 되게 열풍이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 글쓰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교사가 돼서 처음에 당연히 논술 쓰기를 많이 가르쳤는데요. 그게 약간 잘 안 됐어요. 애들이 잘 못 쓰고 그리고 따로 방과후 학교로 논술반을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줘서 이제 하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애들이 점점 많이 이탈을 해가지고 나중에 애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되게 부끄럽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경험 쓰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글을 되게 잘 썼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공부를 못해도 자기가 인상 깊게 경험한 일을 솔직하게 쓰면 글이 잘 되는구나. 요거를 체험을 이제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교과서에 시집 읽고 경험 쓰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집에서 자기 경험과 관련된 시를 찾으면 기억이 확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경험을 쓰는 글인데요. 그걸 하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사람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교실에 그냥 교과서 강의하고 밑줄 긋고 할 때는 사실 애들이 하나의 존재로 보이진 않는데 글을 보면 얘가 예전에 이런 연애를 했단 말이야. 너무 흥미로운데? 이렇게 하고 얘는 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한 명 한 명이 좀 사람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게 저한테도 되게 기쁜 게 있죠. 네. 지금 선생님들도 이 말씀에 되게 공감하시죠? 네. 그 아이가 쓴 글을 읽고 나면은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뭔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그렇게 앉아 있는지 어떤 구석이 이해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험 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선생님들 그런데 사실 아이의 가장 내밀한 곳이나 뭔가 꺼내기 힘든 경험을 꺼내기가 또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경험을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교사가 일단 자기가 인상 깊게 경험한 거를 A4 한쪽 정도로 써서 보여주면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쓰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교사가.
그냥 쓰면 나오는데 이게 어쩔 때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쓴 글 중에서 괜찮은 경험글을 이제 제시해 주면 괜찮은 예시글을 가져다 주고 아이들이 그러면 느낌을 받거든요. 너가 느낌 받은 글을 골라서 그 글처럼 너의 이야기를 써봐라. 이렇게 그 또래 아이들이 쓴 괜찮은 글을 여러 편 갖고 와서 제시해 주는 것. 요게 교사가 해줄 수 있는 아주 큰 일이에요. 네. 저희 영상 애독자 선생님들께서는 이 이야기 한번 들으신 적 있죠? 네. 제재를 선정할 때 좋은 학생글을 예시로 드는 방법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전에 선생님께서 교사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혹시 학생들한테 소개해 준 선생님의 경험 생각나는 거 있으실까요? 이 질문이 쉽지 않은데요? 네. 저는, 제가 군대에 가서, 군대 얘기를 하려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 군대에 가서 이 고립감이 되게 느껴지거든요. 그때 신병교육대에 있는데 사람들이 다 저를 잊었을 것 같은 거예요. 당연히 잊었겠죠. 군대 가면 당연히 있죠. 근데 그러면서 하루 훈련이 끝나고 딱 해가 저물고 있는데 전투화를 닦고 있었어요. 구두솔로. 그러는데 문득 정희성 씨의 너를 부르마라는 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너를 부르마, 불러서 그리우면 사랑이라 하마, 아무데도 보이지 않아도 내 가장 가까운 곳, 나와 함께 숨쉬는 공기여, 이러면서 나가는 시인데, 그러면 마지막 부분이 내가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도, 부른 뒤에도, 잘못 불러도 변함없는 너를,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거 되게 이제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구두를 닦고 있던 앞에 친구도 그 시를 좀 알아가지고, 근데 이게 선명하게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서로 기억나는 걸 짜맞춰 가다가 첫 번째 휴가 나왔을 때 시내에 있는 큰 서점에 가서 그 시집을 정희성의 전문강의 사벌식거를 사서 돌아오는 버스에서 싹 외웠어요. 그리고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그게 오래전인데. 그 경험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죠. 고립되고 사격 훈련을 하면 그 전에 엄청 육체를 고단하게 훈련시키거든요. 그러면 다들 자기가 남한테 잘못했던 경험이 다 올라와요. 희한하게 그래요. 육체가 힘들고 하면 내가 누구한테 쌀쌀맞게 대했거나 부모님한테 잘못했거나 이런 경험들이 올라오면 굉장히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이런 생각이 다 이제 이상하게 돼요. 그때의 경험, 나와서 그 시를 봤을 때 버스에서 외웠던 거. 그래서 잊혀질까의 두려움, 또 누군가에 대해서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도 부른 뒤에도 잘못 불러도 나를 기억해 줄 사람,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학생들한테 해주고 너도 몇 년 뒤에 군대 가봐. 절대 안 날 거야. 이런 얘기도 웃으면서 해주고 그러죠. 이 얘기를 제가 써서 사실은 예시글로 보여줘요. 전 경험 쓰기 할 때. 네. 이렇게 듣기만 했는데도 선생님 확 이렇게 몰입되는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군대에서 전투화를 보면서 정희성의 시를 떠올릴 수 있는 이 감수성, 네,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이들한테 가난한 사랑 노래, 신경님의 가난한 사랑 노래를 가르칠 때 항상 제 경험으로 제가 임용고시 공부를 할 때 연애했던 이야기를 꼭 해주거든요. 선생님, 붙어가지고 누구를 떠나보낸 거예요? 아니요. 붙기 전이죠. 그럼 떨어져가지고? 떨어져서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힘든 시기였던 거죠. 네. 아무튼, 네. 임용시험 보다가 많이 헤어지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뭔가 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얘들아 선생님이 임용 공부를 몇 년을 했는데 하는 순간 아이들이 이렇게 쫙 몰입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교사가 자기 경험을 먼저 꺼내놓는 게 아이들한테 아주 좋은 동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저희 출발이 맨 처음 그거였잖아요. 제 기억에 남는 수업? 네. 제일 기억에 남는 수업. 네,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장희진 선생님의 말씀도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이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책이 어떤 이에게는 지축을 흔드는 충격을 준다라는 그 말이 또 떠오릅니다. 그렇죠. 우리 교과서 단원 표지에 실린 글입니다. 정희진 여성학자 선생님이 쓴 그 책 아주 인상적이죠. 네, 교과서에 너무 좋은 말이 많아서 제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오늘 영상 끝나고 나면 신경님의 가난한 사랑 노래 그리고 정희성의 전문강의 사벌식고라는 시집에 실린 너를 부르마라는 시입니다. 네, 그 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